하프 시스템 제사장. 이번에는 하프 시스템을 이해한 이후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변형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몇 가지 추가 기준점과 공식도 함께 살펴볼 겁니다. 하지만 이 장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시스템을 바탕으로 더 창의적으로 플레이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미 테이블에서 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말이죠. 앞서 하프 시스템을 다룬 이전 챕터들에서 보았듯이 출발을 30지점에서 하고 목적구를 15지점으로 공략하면 도착은 코너로 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바로 이 시스템 안에서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변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플레이의 자유도를 넓혀줄 새로운 공식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선택지를 발견할 수 있고 상황에 맞는 더 좋은 판단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3쿠션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2번 공과 3번 공이 짧은 쿠션의 다이아몬드 하나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용할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 수치는 30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공격 지점을 구하기 위해 30의 절반을 계산합니다. 흔히인 리어 결과는 15입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코너까지 갈 필요는 없고 조금 전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공과 3번 공이 있는 다이아몬드 숫자를 더해줍니다. 두 공이 다이아몬드 하나 지점에 있으니 그 값을 공격 수치에 더합니다. 15에 하나를 더해서 16이 됩니다. 15에 하나를 더해서 16이 됩니다. 그리고 득점. 아주 좋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른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다른 예제로 가보겠습니다. 2번 공과 3번 공은 짧은 쿠션의 다이아몬드 셋 지점에 있네요. 그렇다면 같은 공식을 적용해 봅니다. 20의 절반은 10입니다. 여기에 2번 공과 3번 공이 위치인 셋을 더해줍니다. 10의 세를 더해서 10세가 됩니다. 따라서 반대편 쿠션의 10세 지점을 무회전으로 공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출발 지점이 20와 30인 경우만 예제로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약 1번 공이 더 위쪽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출발 수치가 30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경우에는 출발 수치에 따라 보정을 해줘야 합니다. 세레시치인 그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이 40일 때는 한 포인트를 더합니다. 출발이 50이면 2포인트를 더합니다. 60에서는 3포인트를 더합니다. 70에서는 2포인트를 더하고 80에서는 5포인트를 더해줍니다. 예제를 하나 보겠습니다. 출발이 40이고 2번 공과 3번 공이 짧은 쿠션에 다이아몬드 둘 지점에 있다면 공식을 적용합니다. 40의 절반은 20, 여기에 2를 더하면 22이 되고 마지막으로 40에 대한 보정값인 한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최종 결과는 23입니다. 반대편 쿠션의 23 지점을 공략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득점입니다. 또 다른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출발이 70입니다. 70의 절반은 35입니다. 여기에 2번 공과 3번 공의 위치인 셋을 더합니다. 35에 셋을 더하면 38이 됩니다. 이제 70에 대한 보정값인 4포인트를 더해줍니다. 최종 결과는 42입니다. 이번에는 42 지점을 약간 더 빠른 속도로 공략합니다. 이 시스템은 40 지점까지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그 이후부터는 난도가 올라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1번 공의 속도 조절이 더욱 중요해지고 이 시스템을 충분히 연습하면서 직접 테스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간단한 연습 문제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1번 공이 긴 쿠션에 다이아몬드 10지점에 놓여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2번 공과 3번 공은 짧은 쿠션에 다이아몬드 하나 지점에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공략해야 득점을 할 수 있을까요? 10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만약 반대편 쿠션에 6지점을 공략해야 한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오답입니다.
공들의 위치를 잘 살펴보고 미리 궤적을 그려보면 방향은 맞아 보이지만 1번 공이 들어갈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다른 공들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조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출발은 그대로 다이아몬드 열 지점이라고 가정하고 2번 공과 3번 공은 짧은 쿠션에 다이아몬드 3지점에 있다고 해봅시다. 다시 한번 궤적을 미리 그려보면 이번에는 공간이 생기고 1번 공이 무리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하프 시스템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출발은 열의 절반은 5입니다. 여기에 2번 공과 3번 공의 위치인 셋을 더합니다. 5 더하기 셋, 8이 됩니다. 반대편 쿠션에 8지점을 공략합니다. 득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반드시 이해해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유용하고 빠른 판단에 도움이 되지만 항상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테이블 구간에서는 각이 더 짧아지기 때문에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열 지점은 공식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구간에서는 각도와 충돌 위험 때문에 선택지가 제한되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같은 원리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단순히 공식과 숫자를 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샤스에서는 출발 지점을 30으로 잡습니다. 공식을 적용하면 공격 지점은 17으로 계산됩니다. 샷을 하고 아주 좋습니다. 캐롬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2번 공과 3번 공의 위치를 아주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다시 샷을 해보면 아주 조금 빗나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자체는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만 더 높은 정확도와 컨트롤을 원한다면 반드시 1번 공의 전체 진행 경로를 미리 그려봐야 합니다. 샷을 자세히 보면 2번 공과 3번 공의 위치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1번 공이 정확히 어디까지 도착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후에 올바른 방향을 타고 득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번 공과 3번 공이 다이아몬드 둘 근처에 있긴 하지만 실제로는 1번 공이 다이아몬드 하나 지점까지 도착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지점은 17이 아니라 16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정확하게 득점이 됩니다. 다른 예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샷을 보세요. 출발은 20지점입니다. 시스템상으로는 짧은 쿠션의 다이아몬드 셋에 도달하기 위해 반대편 쿠션의 13지점을 공략하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잠시 멈춰서 1번 공의 경로와 도착 지점을 미리 그려보면 이 테이블 구간으로 들어와야 샷이 성립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도착 지점은 짧은 쿠션의 2지점입니다. 이 구간에서는 샷이 약간 길어지는 특성도 있기 때문에 1.5지점을 기준으로 공격해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략 다이아몬드 하나 정도의 오차 여유가 생깁니다. 따라서 공격 지점은 11점에서 12.5 사이 범위로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 하나를 꼭 기억해 주세요. 공격 지점에 더한 값은 2차 쿠션에 맞을 때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출발이 30일 때 코너에 도달하려면 공격 지점이 15이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16으로 공격하면 2차 쿠션에서는 2포인트 정도 앞쪽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런 움직임을 이해하면 1번 공의 전체 궤적을 훨씬 잘 그릴 수 있고 샷에 대한 컨트롤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하프 시스템 변형을 다루는 두 번째 파트에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예정입니다. 보정은 테이블이 정상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시스템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테이블 상태, 스트로크의 힘, 심지어는 주변 온도까지도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평소보다 공이 조금 더 짧아지는 테이블에서 플레이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출발은 30, 공격은 15으로 해서 코너를 노렸는데 공이 짧게 들어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공격 지점에서 반 포인트나 한 포인트를 빼서
14.5 또는 14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이 짧아지는 현상을 보정하면서 컨트롤을 되찾을 수 있고 테이블이 짧아지든 길어지든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스템은 분명히 유용하고 실전적인 도구이지만 단순히 공식과 숫자를 외우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충분히 연습하고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변형해야만 실제 경기에서 여러분의 플레이를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보정은 또한 매우 훌륭한 창의적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샷을 보세요. 또 이 샷, 그리고 이 샷도요. 어떻게 쳤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샷들과 더 많은 예제들을 함께 분석하면서 하프 시스템을 활용한 창의적인 변형들을 깊이 있게 다룰 예정입니다. 여러분도 꼭 창의적으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시스템을 가지고 놀아보고 자신만의 샷과 기준점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패턴을 직접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이해했으니 아까 해결하지 못했던 그 샷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출발은 긴 쿠션의 다이아몬드 열지점입니다. 1번 공의 도착 지점과 전체 경로를 미리 그려봅니다. 공격 지점에 한 포인트를 더할 때마다 2차 쿠션에서는 공이 대략 2포인트 정도 더 진행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샷스의 도착을 미리 그려보고 대략 이 구간까지 와야 한다고 판단된다면 공격 지점에 한 포인트만 더해도 캐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편 쿠션의 6지점을 공략합니다. 샷을 하고 아주 좋습니다. 깔끔하게 득점이 됩니다. 자, 여러분 차례입니다. 연습장에 나가서 오늘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보고 연습 결과가 어땠는지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정말 듣고 싶습니다. 당구에 열정이 있다면 이곳에서 최고의 시스템과 레퍼런스 그리고 지금껏 본 적 없는 설명을 만나보세요. 구독하고 당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세요.